자, 이 시간에는 3장 Higher Order Linear ODE에 대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건 뭐냐면요. 1개 ODE를 우선 배웠고요. 페이지 추가해서 잠깐 복습을 한번 해보면요. 1개의 ODE 상황을 배웠죠. 여기서는 세 가지 폼을 배웠어요. 첫 번째, y는 y끼리, x는 x끼리 이렇게 분리시킬 수 있는 변수 분리형 형태. 그 다음에 완전상 형태, 이그젝트 ODE, 그 다음에 리니어 ODE에 대해서 배웠었어요. 근데 이러는 과정에서 변수 분리가 아닐 때 치환을 하는 방법, y분의 x 또는 x분의 y를 여러분이 v나 u로 x분의 y로 할까요? 치환을 해서 생각했었던 형태도 있었고요. 이그젝트가 아닌 경우에는 인테그레이팅 팩터를 찾아서 이그젝트로 만들었었고요. 리니어인 상황에서도 인테그레이팅 팩터를 찾아서 해결을 했었죠. 그죠? 그 다음 2개 ODE에서는 무엇을 배웠냐면요. 우선 요 RX가 0이 되는 상황과 RX가 0이 되지 않는 호모지니우스 케이스하고 넌 호모지니우스 케이스하고 두 가지 케이스를 봤었어요. 그죠? 그런데 이 경우 중에서 호모지니우스 케이스에서는 여러분이 모든 케이스를 다 할 수는 없었고 상수 개수를 가지는 리니어 ODE 케이스에서 우선 다뤄봤었고요. 어떻게 했느냐? 먼저 캐릭터리스틱 방정식을 찾았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y 두 번 ay 다시 더하기 by는 0인 상태였다면 그거에 대한 캐릭터리스틱 이퀘이션은 보조 방정식, 특성 방정식은 람다 제곱 더하기 a 람다 플러스 b는 0 해서 요 2차 방정식의 해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두 실근일 때 람다 1, 람다 2 서로 다른 두 실근일 때는 어떻게 됐었냐? 일반의 y는 c1의 2의 람다 1x, c2의 2의 람다 2x 이렇게 생겼었고요. 중근을 가질 때는 어떻게 됐느냐? 람다 두 개가 나왔다. 그럼 y는 c1의 2의 람다 x, c2의 x 곱하기 2의 람다 x 이렇게 됐었어요. 그 다음 서로 다른 두 허근일 때 y는 람다가 n 플러스 in이다. 그러면 2의 mx, c1의 코사인 nx, c2의 사인 nx 이렇게 처리를 했었어요. 그래서 상수계수를 가지는 리니어 ODE 케이스하고 또 오일러 코시 이퀘이션 상태 어떤 거였냐면 x를 제곱했는데 y를 두 번 미분한 형태, 그 다음에 x를 한 번 미분했는 x의 1차승인데 y 한 번 미분한 거. 그 다음 y를 미분하지 않은 형태에서는 x의 파워가 하나도 없었을 때.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이 보조 방정식을 어떻게 찾았느냐? y를 x의 m승으로 접근을 했었어요. 그래서 m의 n-1 더하기 여기가 지금 a를 넣고 여기 b를 넣읍시다. am 플러스 b는 0 해서 요 2차 방정식을 풀었죠. 그래서 케이스 1, 2, 3 서로 다른 두 m1, m2를 가질 때는 y는 c1의 x의 m1승 더하기 c2의 x의 m2승 이렇게 찾았고요. 중근을 가질 때 mm 똑같은 게 나올 때는 y는 c1의 x의 m승 하고 y는 lnx의 x의 m승이었죠. 그쵸?
그 다음 세 번째 m이 예를 들어 이렇게 서로 다른 두 허근이 나왔을 때 어떻게 쓰냐? y는 x의 실수부 파트, 그 다음 허수부의 lnx, C2의 사인의 허수부의 lnx, 아이고, 허수부의 lnx 이렇게 됐었어요. 그쵸? 그래서 지금 페이지 추가를 하나 더 하고요. 자, 다시 볼게요. 1장에서는 1개 OD, 그 다음 2장에서는 2개 OD 중에서 우선 호모지니우스 케이스에서는 케이스가 상수계수를 가지는 경우하고 그 다음에 오일러 코시 이퀘이션을 가지는 경우 이렇게 봤었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느냐? 이게 왜 이렇게 나오지? 잠깐만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나오느냐? 이제 두 번 미분하고 px의 y 다시 더하기 qx의 y는 rx, 즉 rx가 0이 아닌 non homogeneous 비제차 선형 방정식 ODE에서는 어떻게 썼냐면요. 두 가지 테크닉을 배웠습니다. 하나는 미정계수법, 다른 하나는 변수변환법이었나? 네개 변수 변환법 이름을 이렇게 배웠죠. 자, 우선 일반해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생각하는 비제차 선형 ODE에서는 일반해라는 y는요. 호모지니우스 해, 제차 방정식의 해에다가 특별히 rx가 나오도록 하는 특별한 해 yp를 더한 형태가 일반해가 됐었어요. 자, 호모지니우스 해를 구하는 방법은 여러분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요 yp를 어떻게 구하는지 요거에 대한 테크닉은 두 가지로 배웠는데 하나는 미정계수법 같은 경우는 rx가 지수함수면 여러분이 yp 생틈도 지수함수로 접근하셨으면 됐어요. 그 다음 rx가 다항식이면 yp 또한 다항식으로 접근했으면 됐고요. rx가 코사인 x 또는 사인 x면 yp는 두 개를 더한 형태 a의 코사인 x 더하기 b의 사인 x 이렇게 더했으면 됐었어요. 그쵸? 그런데 지수함수, 다항식, 사인, 코사인 같은 게 아니라 rx의 형태가 뭐 예를 들어 x분의 1, 그 다음에 뭐 ln x, x의 마이너스 2승 이런 식으로 미정계수법 테이블에 나와 있는 형태가 아닌 rx가 주어진다면 어떻게 하느냐? 매개변수 변환법이라는 테크닉을 쓰는데 이 yp는 호모지니어스 나온 y1에다가 인테그랄 론스키안 분의 w1x rx dx y2에 론스키안 분의 w2x rx dx 요 포뮬라를 써서 yp를 찾았었습니다. 자, 우리가 2개 ODE 중에서 제차인 경우, 그 다음에 비제차인 경우, 비제차인 경우에는 미정계수법 매개변수 변환법을 이용해서 yp를 찾았어요. 그러면 이제 오더가 2개가 아니라 3개, 4개 이런 식으로 고개 선형상 미분 방정식에서는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사실 지금 3장에 나와 있는 내용은요. 2장에서 나와 있는 내용을 약간 더 확장시킨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사실 3장은 어렵지가 전혀 않습니다. 여러분 인수분해만 잘 하시면 되고 2장에서 배운 테크닉을 그대로 가져와서 해결을 하시면 돼요.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계선형상 미분 방정식에 대한 개념과 방법을 고계선형상 미분 방정식으로 확장을 할 거다. 그 다음 제차 선형상 미분 방정식이라는 거는 자 우선 상미분 방정식은 함수예요. y, y' 그 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는 n개 몇 번 미분한 형태, n번 미분한 형태까지 들어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요거를 표준형으로 한번 바꿔보면요. y를 n번 미분한 거 더하기 x에 대한 어떤 함수 y를 n-1번 미분한 거 더하기 땡땡땡땡 x에 대한 함수 y를 한 번 미분한 거 더하기 p0의 x, y는 rx 이렇게 써졌어요. 자, 그러면 우선 y하고 y'를 n번 미분한 거 이런 것들을 1차적으로 선형적으로 다 더해진 형태이기 때문에 얘는 선형상 미분 방정식이 될 거고요. 요 rx가 만약에 0이라면 우리는 호모지니우스라고 부를 거고 rx가 0이 아니라면 비제차, 즉 넌 호모지니우스라고 부를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챕터 2장에서 무엇을 배웠냐면요. 선형상 미분 방정식 중에서 선형 ODE 중에서 어떤 걸 배웠느냐? 상수계수를 가질 때. 그리고 뭐 배웠어요? 오일러 코시 이퀘이션일 때. 이 두 가지 케이스를 배웠죠? 그러면 이제 고개미분 방정식에서도 고개미분 고개 선형상 미분 방정식에서도 상수계수를 가질 때랑 오일러 코시 이퀘이션을 가질 때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구나라고 약간 감이 오시나요? 자, 보도록 합시다. 먼저 선형성의 원리, 이거는 이계하고 똑같아요. 이계 상황과 똑같습니다. 뭐냐면 호모지니우스 선형상 미분 방정식에 대해 어떤 구간의 해들의 합과 상수곱은 다시 선형상 미분 방정식의 해가 된다는 얘기예요. 어때요? 우리가 n번 미분 여기 x가 있고요. n-1번 미분 p1의 x, y 한 번 미분 p0의 x, y는 선형상 미분장식이기 때문에 0이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y1, y2, yn이 솔루션들이에요. 솔루션스 여기 요 놈의 솔루션이라고 한다면 어떤 말이냐면 y1부터 yn을 더한 것도 솔루션이 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상수배한 거 요런 애들도 솔루션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일반에는 뭐가 되겠어요? 각각 상수배를 한 것도 솔루션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생각하는 일반해는 어떻게 2개인 상황과 똑같이 각각의 해에다가 상수배를 해서 더해진 형태 또한 해가 되겠죠. 그때 2개인 상황에서 여러분이 베이시스 또는 펀더멘털 시스템은 어떤 걸 보고 얘기했냐면 각각의 해 y1과 y2를 보고 베이시스라고 불렀어요. 그럼 이 경우에도 베이시스라는 거는 y1부터 yn까지 그 해를 보고 베이시스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 특수해 같은 경우는 n개의 상수 c1부터 cn에 특정한 값을 부여하면 그런 경우를 보고 파티클러 솔루션이라고 불러요. 그럼 이 경우에는 여러분 이니셜 밸류 프로블럼이 주어지겠죠. 식이 하나, OD가 하나 주어지고 그거에 걸맞게 n개의 조건들이 더 부여가 되겠죠. 그쵸? 자, 다음 슬라이드 볼게요. 그 다음 설명으로 1차 독립성과 1차 종속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먼저 y1부터 yn이 서로 1차 독립이라고 얘기를 할 때는 언제냐? 리니어한 컨비네이션, 선형 결합을 하나 생각합니다. 숫자 k1, y1 더하기 땡땡땡 kn, yn이 0이 되게 하는 k 값들이 전부 다 0밖에 없을 때
지금 이 1차 식이 0이 되게 하는 해가 0000밖에 없을 때 그때는 우리가 1차 독립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그젬플을 하나 들어볼게요. 2의 x승하고 2의 마이너스 x승은 서로 1차 독립이냐 아니냐를 한번 체크를 해보고 싶어요. 아니 하나 더 해볼까요? 2의 2x승하고 3개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어떻게 하시느냐. 여기다가 k1을 곱하고 k2를 곱하고 k3을 곱해서 숫자 0이 되게 하는 k1, k2, k3 해를 구하고 싶어요. 근데 k1, k2, k3 중에 하나라도 0이 아닌 게 만약에 있다면 좌변이 0이 될 수가 있나요? 절대 없죠. 그래서 이게 0이 되도록 하는 해는 K1도 0이어야 되고 K2도 0이어야 되고 K3도 0 이렇게 되는 요것밖에 없죠. 유일한 해 밖에 없죠. 그쵸? K1도 0, K2도 0, K3도 0이어야지만 요 식이 만족하죠. 그래서 이거는 리니얼리 인디펜던트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1차 종속의 의미는요. 1차 종속의 의미는 똑같이 K1의 Y1 더하기 땡땡땡 KN의 YN은 0이라는 식을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이놈이 해가 K1부터 KN, 지금 궁금한 K1부터 KN의 해가 적어도 0이 아닌 상수가 존재한다면 그럴 때는 1차 종속이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여기 이그젬플로 쓸게요. 예를 들어서 2의 x승 하고요. 2의 마이너스 x승 하고요. 하이퍼볼릭 코사인 x 할까요? 이거의 정의는 2분의 2의 x승 빼기 2의 마이너스 x승인가요? 자, 그냥 이렇게 쓸게요. 아, 잠깐만요, 여러분. 정확하게 합시다. 여러분한테 여기가 플러스네요. 제가 헷갈렸어요. 하이퍼볼릭 코사인 x는 2의 x승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승을 2로 나눈 거예요. 자, 정정했어요. 자, 여러분 그러면 요 세 개가 서로 1차 독립이 되는지 종속이 되는지를 한번 체크를 해보고 싶어요. 그러면 먼저 K1의 2의 x승, K2의 2의 마이너스 x승, K3의 하이퍼볼릭 코사인 x가 0이 되게 하는 K1, K2, K3 해를 구해보고 싶죠. 근데 먼저 여러분은 K1, K2, K3가 000인 것도 해가 돼요. 그죠? 0 더하기 0 더하기 0이 될 테니까. 그런데 K1이요. K1을 2분의 1로 잡고요. 그 다음에 K2를요. 2분의 1로 잡고요. K3를 마이너스 1로 잡으면 어때요? 요것 또한 해가 되죠. 그죠? 꼭 000 유일한 해가 아니라 다른 해도 나온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유일한 해가 아니기 때문에 얘네는 1차 종속이구나. 즉 2의 x승하고 2의 마이너스 x승만 있으면 코사인 걔네 둘을 숫자를 곱해서 더해서 코사인 x를 만들어낼 수가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시겠죠. 그래서 1차 독립과 1차 종속의 정의는 이 1차식을 만족하는 K1부터 KN의 해가 0밖에 없을 때는 1차 독립, 0 말고 다른 해가 존재하면 1차 종속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 개념은 지금 나중에 배울 선형대수 파트에서도 독립성과 종속성이 나오니까 다시 한번 잘 기억을 해두시길 바랄게요. 그 다음 초기값 문제는 제차 선형상 미분 방정식과 n개의 초기 조건이 구성되어 있으면 그 문제를 푸는 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컨스탄트 C1부터 CN까지를 직접 찾아보는 걸 이야기를 하고요.
초기값 문제는 언제나 해가 존재하면서 유일한 해를 가져요. 어떨 때? 요 앞에 나와 있는 P0부터 Pn-1까지 함수들이 전부 다 연속적인 함수가 된다면 여러분들은 해가 있냐 없냐? 해가 있으면 뭐 2개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의심을 품을 필요가 없이 그냥 편안하게 ODE 푸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 론스키안에 대한 이야기를 할게요. 이게 우리가 2계에서도 론스키안이 나왔는데 다시 한번 설명을 합시다. 론스키안이라는 거는 디터미넌트 행렬식인데요. 첫 번째 행에는 y1부터 yn까지 주어진 베이시스를 넣고요. 두 번째 행에는 그걸 미분한 거. 그 다음에 n번째 행에는 그놈들을 n-1번 미분을 해서 그거에 대한 디터미넌트를 구해요. 행렬식을 구해요. 그래서 2개인 경우에는 AD 빼기 BC 대각선 서로 빼서 2 곱하기 2짜리 행렬의 디터미넌트를 구했으면 됐고요. 뭐 3 곱하기 3, 4 곱하기 4, 5 곱하기 5 경우에는 여러분이 그거에 걸맞게 디터미넌트를 계산하시면 돼요. 근데 이 론스키안을 계산을 했을 때 만약에 이 론스키안의 계산값이 이 론스키안이 0이 아닌 어떤 포인트가 존재하면요. 론스키안을 어떻게 계산을 했는데 이게 함수들이니까 함수값이 나오겠죠. 근데 그 함수값이 0이 안 되게 하는 어떤 x가 존재하면 걔네들은 1차 독립이고요. 만약에 그놈이 론스키안의 값이 0이라면 어떻게 되느냐? 종속이 돼요. 한 포인트에서 론스키안이 0이면 전체 내에서 0이 되고 그것들은 종속이 됩니다. 그러면 다음 한번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지금 지금 2의 마이너스 2x승, 2의 마이너스 x승, 2의 x승, 2의 2x승이 서로 1차 독립이 되는지 1차 종속이 되는지를 찾아보세요. 그랬어요. 그러면 사실 여러분이 4 곱하기 4짜리 행렬을 사실 선형대수를 배웠는지 안 배웠는지 선수 과목을 잘 모르겠네요. 그러면 문제를 제가 약간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편안하게 생각하시게. 자, 2의 마이너스 2x승, 2의 마이너스 x승, 2의 x승이 있어요. 이놈이 1차 독립이 되는지 1차 종속이 되는지 체크를 해봐라. 그러면 정의대로 해보면 아까 한 것처럼 K1에 2의 마이너스 2x승, K2의 2의 마이너스 x승, K3의 2의 x승이 0이 되게 하는 K1과 K2하고 K3를 찾아보셔야 되죠. 근데 이 경우에는 어때요, 여러분? 이렇게 0이 되게 하는 경우는 K1도 0, K2도 0, K3도 0 밖에 없죠. 그래서 정의를 따르면 1차 독립이에요. 근데 금방 배운 론스키안을 이용해 보도록 합시다. 론스키안을 이용하면요. 론스키안이라는 건 뭐였어요? 디터미넌트인데 첫 번째 2의 마이너스 2x승, 2의 마이너스 x승, 2의 x승을 쓰고요. 두 번째 행에는 요 놈을 미분한 거. 마이너스 2 곱하기 2의 마이너스 2x승, 마이너스 곱하기 2의 마이너스 x승, 2의 x승. 그 다음 세 번째 행에는 다시 미분한 거. 4 곱하기 2의 마이너스 2x승, 2의 x승, 그 다음에 2의 x승. 이렇게 되겠죠. 여기 마이너스죠. 요거에 뭘 구한다? 행렬식을 구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우선 선형대수가 배웠는지 안 배웠는지 모르기 때문에 여기서 3 곱하기 3짜리 행렬식 구하는 디터미넌트 구하는 방법을 테크닉을 하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A11, A12, A13, A21, A22, A23, A31, A32, A33 요 디터미넌트를 구하고 싶으면요. 우선 3개씩 묶을게요. 어떻게?
이쪽 대각선 방향으로는 하나, 둘, 세 개를 곱해서 더해요. 그 다음 세 개를 묶을 거예요. 하나, 둘, 세 개죠. 그래서 이렇게 이쪽 방향으로는 더해요. 그 다음에 하나, 둘, 세 개 더해요. 그래서 보라색 라인을 쓰면요. A11, A22, A33 더하기 A12, A23, A31 더하기 A13, A21, A32 이렇게 더하고요. 그 다음 이쪽 방향으로는 뺍니다. 하나, 둘, 셋 빼기 A13, A22, A31 그 다음 하나, 둘, 세 개 A32, A23, A11 더하기 그 다음에 요거 A33, A12, A22를 뺍니다. 그래서 보라색 라인으로는 오른쪽 대각선 라인으로 3개짜리는 각각 곱해서 더하고 왼쪽 대각선 라인으로 3개씩은 각각 빼준 요 값이 3 곱하기 3행렬의 디터미넌트가 돼요. 그냥 공식처럼 외우세요. 디터미넌트의 정확한 정의를 하기에는 여러분이 선형대수를 완벽하게 들어야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2 곱하기 2짜리하고 3 곱하기 3짜리 행렬에 대한 디터미넌트까지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한번 봅시다. 보라색 라인으로 한번 따라갑시다. 하나, 둘, 셋 곱해야 되겠죠. 2의 마이너스 2x승 곱하기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승 곱하기 2x승 2개 곱하면 마이너스 1이죠. 그 다음 더하기 하나, 둘, 세 개. 세 개 곱하면 뭐가 돼요? 4 곱하기 2의 마이너스 2x승이죠. 더하기 2의 x승 요거 곱하면 어떻게 되나요? 마이너스 2 곱하기 2의 마이너스 2x승이죠. 자, 그 다음 왼쪽 대각선 라인으로 봅시다. 빼기 하나, 둘, 세 개 곱했어요. 그럼 얼마가 되나요? 마이너스 4 곱하기 2의 마이너스 2x승이죠. 그 다음에 하나, 둘, 세 개 곱했어요. 얼마가 돼요? 2의 마이너스 2x승이죠. 더하기 요놈 곱하면 어떻게 되나요?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2x승이에요. 자, 계산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봅시다. 마이너스 3이니까 2의 마이너스 2x승. 여기서는 어떻게 돼요? 결과값이 여기서는 1이고 2의 마이너스 2x승 빼기 마이너스 6에다가 마이너스 5니까 플러스 5의 2의 마이너스 2x승이죠. 6의 2의 마이너스 2x승이에요. 이거는 모든 x에 대해서 절대 0이 되지가 않죠. 그러면 론스키안이 0이 아닐 때는 어떤다고 했어요? 서로 독립이라고 했죠. 그래서 론스키안 계산을 했더니 0이 아니기 때문에 1차 독립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우선 여기까지